상품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오늘 알았어요. 강원 상품권을 아시는지 아니, 몰라. 모르세요? 실질적으로 강원 경제에 크게 기여하지도 못하면서 비용만 지금 낭비한 것이 아닌가. 돈은 아니지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상품과 교환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 가운데 지역화폐도 포함돼 있죠. 올해부터 행정안전부가 이 지역화폐를 확대 운영하고자 국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던 지자체에서조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강원도는 10개 시군 지자체에서 고향사랑 상품권이 통용되고 있는데요. 강원도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강원 상품권도 있습니다. 그나마 등록 가맹점 수가 많고 두루 사용 가능한 것이 강원 상품권인데 2016년 도입 이후 이용자는 오히려 점차 줄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유일까요? 강원 상품권 발행이 논의되었던 2016년, 강원도가 지역 경제 침체의 주 원인으로 지역 자금 이탈을 꼽았습니다. 매년 4조 원가량이 수도권으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원 상품권 유통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발행을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2017년 1월부터 유통을 시작했는데 총 4차례에 걸쳐서 830억 원을 발행을 했고 8월 현재 기준으로 675억 원 정도가 판매되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지역화폐로 주목을 받으며 힘차게 출발했지만 몇 해 지나지 않아 순항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도입 3년 차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지역 상인들이나 또 도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경기 활성화에는 강원 상품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어서 강원 상품권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판매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도에 예산을 들여 830억 원이 발행됐지만 누적 판매액은 67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강원 상품권 유통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강원도 의회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지역 경제의 지킴이라는 애초의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부대 비용만 수십억 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총 44억 원가량이 예산으로 집행됐습니다. 강원도에서 청년 구직수당과 일자리 사업을 예산을 편성한 거를 법인에다 줘서 그 법인에서 강원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해당 노인 일자리를 하신 분들이나 청년들한테 구직수당과 일자리 수당을 지급을 한 겁니다. 17년과 18년에는 청년 구직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비상경제 명목으로 강원도가 469억 원가량을 구입해 사용했습니다. 누적 판매량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인데요. 상품권을 가지고 복지 지출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 통화 순수가 현금을 지급했을 때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 또는 아니면은 강원도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이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청년 구직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복지수당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하는 이른바 정책 발행은 지역화폐를 통용하는 타시도에서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상품권이 활성화되기 전이라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서 헤매는 일이 발생했고요. 결국 2018년 수당 지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인지도 자체가 일정 이상이 되기 이전에 대량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사용자들도 이걸 어디에 써야 되는지, 그리고 사업자들도 이걸 받았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건지, 내가 이걸 받아도 되긴 하는 건지, 이런 데에 대한 혼란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강원 상품권이 주어진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불만들이 속출하다 보니까
뭐 일정 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도 있었고요. 일부 이용자들은 상품권 구입 창구가 부족해 소비하는 데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판매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이 한 곳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해당 은행을 찾아 구입하는 것도 일인데다 은행에 가서 환전을 받아야 하는 상인들도 불편하기는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전통시장에 유입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처도 농협으로 한정돼 있고요. 그 환전하는 이제 거래 금융기관도 이제 농협으로 지금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품권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받는 상인들의 입장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판매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확대 편성할 수는 없었던 걸까요? 다른 금융기관을 참여해가지고 조금 더 편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도를 작년에 했었는데 18개 시군의 지점을 다 갖고 있는 금융기관은 농협밖에 없습니다. 강원도에. 신청 결과는 농협 한 군데만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됐고 어렵게 금융기관을 찾아 강원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구입해 사용해본 소비자들 가운데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소비자는 가맹점의 거부 반응,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홍보 등을 지적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구매율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게 옆에 사용 가맹점이라고 써있는 곳에서 상품권 들고 가시면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상품권 같은 거 받으면 주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사용점 등록 자체를 취소하는 정도, 직권으로 이제 취소를 할 수도 있는데 전화를 걸어서 사용점으로 등록이 돼 있으신데 상품권을 이제 거부를 하셨다 그러면 난 더 이상 받고 싶지가 않다 그러면 그 의향대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건 뭐 그런 사례가 있느냐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다는 강원 상품권으로 하루를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춘천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현 씨 부부가 일일 체험을 자처했는데요. 글쎄요, 과연 쓸만한 곳이 많이 있을까?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상품권이니까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뭐 사용이 된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기대도 됩니다. 네. 강원 상품권으로 하루 살아보기. 일일 체험을 위해 상품권은 제작진이 직접 구입해 제공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길이 닿은 곳은 가까운 동네 서점입니다. 요즘 부쩍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진 아들들을 위해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곳은 강원 상품권 사용점을 알리는 스티커가 없습니다. 과연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직접 고른 책과 완구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강원 상품권 결제 되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걱정과 달리 무사히 결제를 마쳤네요. 네, 저희 강원 상품권 가맹점이기 때문에 상품권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지 않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종종 내시는 손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책방에서 오전을 보내고 나니 배가 출출해지는 점심입니다. 강원 상품권으로 외식을 하는 건 처음이라는 정현 씨 가족. 이번에도 문제는 없겠죠? 혹시 강원 상품권 받으시나요? 권유를 하더라고요. 강원 상품권을 한번 가맹을 해보라고. 그래서 도에 신청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은행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계좌 개설을 따로 해야 되고 아무 은행도 안 되고 또 농협이라는 특정 은행을 또 선택해서 또 계좌 개설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그걸 모아서 또 가서 입금을 시켰다가 또 우리가 이제 찾아 써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날은 마침 막내 아들의 치과 검진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이곳에서도 사용 가능할까요? 강원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강원 상품권 안 돼요? 그래도 사용이 되면 좀 좋을 텐데요, 치과도. 상품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있잖아요. 요즘에 보통 카드 많이 하셔가지고 아직은 한 번도 안 계셨어요. 강원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상점 2만 400여 개 가운데 프랜차이즈도 이용이 가능한 곳이 있는데요. 단 본사가 직접 경영하는 직영점이 아니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많으면 뭐 한두 번이고요. 없을 때도 있고요. 한 달에 아예 없을 때도 있어요. 이제 젊은 층들은 이제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제
기프트 카드나 이제 모바일 쿠폰을 이용해서 이제 젊은 층이나 이제 상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도 강원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시대, 곧 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가까워졌습니다. 엄마랑 같이 가야 하는 거 알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저녁 찬거리며 필요한 물건 몇 가지를 구입하기 위해 평소처럼 대형 마트를 찾았는데요. 여기.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볼게요. 혹시 여기 강원 상품권 사용되나요? 안 돼요? 지역 진짜요? 아니 MS마트나 이런 데 사용이 되는 농협도 되고 하던데 아쉽네요. 되면 좋은데. 대형마트, 이마트 이런 데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불편했어요. 네. 우리 지역 내의 자금을 지역 내에 묶어두자, 그게 돌게 하자라는 관점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이게 대형마트에서 다루게 되면은 결국 거기로 다 집중이 되게 될 거고, 유통하는 취지 자체가 무색해져 버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대형마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용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으로 규정을 하고, 그나마 강원 상품권으로 장보기가 가능한 곳이 전통시장인데요. 하지만 콩나물 한 줌, 두부 한 모를 구입하고 상품권을 내밀기가 괜스레 미안합니다.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물건까지 초과 소비를 하는 일이 종종 생기는데요. 강원 상품권은 저도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쓰려고 가니까 그거를 안 해놔서 못 받는다고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저도 강원 상품권을 가지고 가봤는데 그래서 현찰을 내고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상품이라는 개념이. 뭐 계몽이면 계몽, 계도면 계도 이런 걸 해야지. 강원 상품권인데 강원도에 있는 대형 마트에서 못 쓴다는 거. 음식점을 가려고 생각을 하면 어디가 제휴가 돼 있는지를 제가 먼저 검색을 하고 가야 되니까 지류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그 정해진 금액만큼 다 소진해야 된다는 생각, 80% 이상을 꼭 써야 된다는 생각, 이렇게 정액권으로 차라리 카드 형식으로 된다면 써볼만 하겠다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제가 제 돈 주고 이걸 다시 사가지고 지금처럼 쓰기 힘들 것 같은데요. 제작진과 함께 강원 상품권 하루살이에 도전한 정현 씨. 여러 불편함이나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용할 계획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강원도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기관단체와 연계해 판매를 촉진하고 전자상품권 도입 등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면 행사를 연계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는 뭐 전자상품권이 도입이 된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전자상품권 자체에 대한 인지도, 그런 뭐 이해도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을 또 집중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소비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발행 중인 강원 상품권. 하지만 소비자에게 매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지역 화폐를 운영하는 데는 지자체가 아니라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할 텐데요. 시작 단계에서부터 주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원칙과 기준을 함께 만든 지자체도 있고요. 모바일이나 온라인 판매를 연계하거나 결제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전환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건 곳도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를 사로잡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데, 우리 지역 안에서도 판매 촉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경험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발행 붐이 일기 전부터 강원도 시군에서 일찌감치 고향사랑 상품권을 도입했습니다. 강원 상품권을 제외하고도 현재 10개 시군에서 지역화폐가 발행 및 사용되고 있고요. 올해 연말에는 강릉과 동해시가 추가 발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행정구역이 좁을수록 더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강원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 패턴을 분석한 결과 지방 소도시의 경우 도입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주민이 주축이 된 양국은
또 외부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판매한 춘천시, 또 주민과 외지인 모두에게 인기를 끈 화천군의 사례까지 세 가지 각기 다른 분야에서 실적을 올린 사례입니다. 지역 경제의 규모와 투입된 예산을 대비해 분석한 결과 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춘천사랑 상품권의 경우는 9.63%의 성과를, 양구 화천은 각각 6.3%, 15.9%에 달하는 결실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품권을 받아서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가맹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보를 해놓고, 네네. 좀 그다음에 내가 원할 때 일단 상품권을 받아야 되니까 가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이 많고, 내가 뭐 그런 가맹점들은 받아갖고 그걸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러려고 하다 보면은 행정구역이 좁으면 좀 더 그런 거를 구축하기는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지역 주민과 관내 군부대의 이용으로 지역 내 거래 순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양국은 지역 상품권을 통해 타 지역의 소비를 줄이고 소상공인 소득 증가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으로 이 같은 결과를 안게 됐을까요? 포인트 적립이라는 인센티브를 이제 제공하면서 경품 축제 행사를 대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이제 그 주민들이 인식이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차츰차츰 이제 깨우쳐 나가게 됐죠. 그리고 관내 이제 금융기관들과의 이제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상품권 유통에 대한 신뢰도를 확고히 다져나가는 그런 방식을 써가지고 지금 이르는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운영돼 이제는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자리 잡은 양구군은 2007년 7월 1일부터 발매되기 시작해 올해 2019년 7월까지 누적 판매액 750억여 원을 기록했습니다. 발행 초기 주민을 대상으로 알려나가는 데 무엇보다 힘을 썼는데요. 지역 축제를 통해 홍보를 아끼지 않았고요. 상품권에 대한 설명과 사용 방법, 구매법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는 활동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270억 원을 발행해 231억 원을 소진하는 높은 판매율을 얻었습니다. 상품권 구매율을 높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 가맹점 확보인데요. 양국은 전체 업소의 95%가량이 사용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제일 힘들었어요. 그 이제 전체 상가들을 일일이 쫓아가서 면담을 하고 그 다음 날도 또 찾아가야 되고 그 가맹점 확보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 불합격되는 가맹점들 퇴출하고 휴업 폐업된 데는 또 퇴출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는 수시로 이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어서 가맹점 관련 그 불법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은 지금 없습니다. 가맹점으로 등록된다 해도 이렇다 할 혜택이나 인센티브 적용이 없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조사 내용처럼 실제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은지도 궁금했는데요. 많이 오셔요. 지금 인식들이 많이 돼 있고 적립도 많이 해주고 하니까 군에서. 나이 드신 분들도 요새 인식이 많이 돼 있어서 많이들 가져오셔. 그리고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상품권 추첨해가지고 뭐 상품권도 손님들한테 돌려주고 하니까 많이 오더라오죠. 양구사랑 상품권은 구매액의 3%가 포인트로 적립되고 이 적립금은 언제든 상품권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일단 적립이 되니까 일반 현금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낫죠. 카드 같은 것도 사용하는 것보다는 수수료 이런 거 나가는 게 생각해 봤을 때는 상품권 사용하는 게 적립률이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고 더 저한테 이득이죠. 네, 하루에 보통 한 20분 이상 오시는 것 같아요. 현금화 시킬 수도 편리하고 이제 정착화돼서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어요. 나름대로 그 활성화에 도움도 되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있고 그런 면이 좋죠.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구입하고 환불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한몫했는데요. 취급은행을 여러 곳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휴대전화만 들고 다녀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지역 화폐 사용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편의성과 안전성 같은 환경 조성이 먼저일 것 같은데요.
상품권을 5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만이 경쟁력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